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7단지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예정대로 재건축이 완료되면 기존 15층이던 아파트는 최고 49층으로 높아지고 세대수도 4,000세대로 늘어납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동 7단지는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14개 단지 가운데 가장 중심부에 있는 단지입니다. 5호선 목동역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이기도 합니다. 재건축을 위한 정비 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7단지는 기존 15층 2,550세대에서 최고 49층 4,100세대 규모로 탈바꿈합니다. 4,100세대 가운데 토지 소유자 분양은 2,583세대, 일반 분양은 1,049세대이며 공공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468세대가 공급됩니다. 하지만 세대수는 여건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세대수의 양은 향후에 또 주민들의 선호하는 평형이나 또 시장 여건에 따라서 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작은 평형으로 선호하면 전체적인 이 세대수가 늘 것이고 또 큰 평형대로 좀 구성을 하면 전체적인 세대수는 줄 수 있습니다. 역세권 입지의 특성을 살려 주민 편의를 위해 가로 중심의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목동역과 단지 사이에 공원을 배치해 대규모 열린 공간을 마련하고 안전한 통학로와 거점 공간을 잇는 입체 보행교와 공공 보행 통로가 배치됩니다. 도시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다양한 층수와 통경축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신시가지 아파트 중에서 저희들이 정말 고민이 많이 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지입니다. 그게 가장 중심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목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코어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 만드는 게 우리 양천구 전체의 미래 비전을 생각해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민 설명회를 마친 양천구는 다음 달 24일까지 정비 계획안 공람을 실시합니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와 구의회 의견을 들은 뒤 올해 안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14개 단지는 지난해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현재 9개 단지의 정비 계획안이 공개됐습니다. 양천구는 정비 계획안이 공개되지 않은 5개 단지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주민 공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예방을 위해 합동조사반을 꾸리고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은평구는 지난해 10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9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68건을 적발하고 고발 등 행정 조치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자금 차입 현황 등 정보 공개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 추진비 부적정 사용, 자금 운용 계획 미제출 등입니다. 구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조합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은평군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구역은 연신내, 독바위 역세권, 역촌 듀플렉스, 세절지역 주택조합 등 9곳입니다. 은평구가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이거나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어학시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증 등 올해 실제 응시한 시험이면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만 원으로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청장년희망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양천구가 40억 원의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업체별 지원 규모는 제조업은 최대 3억 원, 도소매업과 기타 업종은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연리 0.8%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4일까지 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 시의원으로부터 올 한 해 의정활동 계획과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이병도 서울시 의원을 만나봅니다. 네, 지난해 이제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였는데요. 어쨌든 이제 제가 전반기 도시계획위원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임위를 끝내고 새롭게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작년 6월까지 이제 뭐 예결위원장으로서 임기를 했으니까 뭐 서울에서 필요한 예산들,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좀 많이 확보했다는 것들, 수색에서 상암으로 가는 그 굴다리가 있거든요. 그 굴다리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사업들 예산들 확보했었고요. 또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던 그 봉산 무장의 숲길 이제 뭐 4단계, 5단계 남았었는데 그 예산도 좀 확보를 했고요. 불광천 환경 개선 사업이라던가 그리고 또 뭐 학교 여러 가지 학교에 필요한 교육 환경 예산들 그런 것들을 확보했고요. 또 구에서 이제 요청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예산이 어려운 시기였는데 다행히 이제 역할을 좀 수행할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뭐 전반적인 과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하게 됐고 따라서 초고령화 사회가 진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뭐 복지 분야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수반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 워낙 이제 그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또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 노인 돌봄을 비롯한 돌봄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지금도 이제 그 실제로 돌봄의 수요에 비해서 돌봄 인력들을 좀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공공의료의 굉장히 중요성들이 좀 대두됐는데 또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들이 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좀 또 해결될 과제들이 많거든요. 시립병원들의 여러 적자라던가 또 오랫동안 지속됐던 그 의료 인력들, 뭐 의사를 비롯한 그런 의료 인력들의 충원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과제고요. 일단 민투심이 통과돼서 또 이제 큰 과정들을 좀 넘었는데요. 이제 남은 절차가 이게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투자자들, 민간 투자자들과 함께 서울시가 함께 이제 실시 협약들을 체결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가 일단 이제 바로 다음 절차고요. 실시 협약을 맺게 되면 바로 이제 어떤 설계 그리고 착공이 진행됩니다. 근데 실시 협약의 과정에서 어떤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좀 기업들이 워낙 이제 건설 원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실시 협약을 맺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설계를 통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그것들을 담는 게 쉽지 않다라고 좀 판단도 했었고 끝까지 노력을 경주하지만 그것을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이후에 이제 그런 뭐 기본 설계, 실시 설계라고 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본 계획 이후라도 20% 이상의 것들을 또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함께 이제 노력을 한다라고 좀 했었고 그래서 구청간이 협의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신설을 위해서 뭐 표정 속도하고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제 검토되는데 표정 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청에서 용역을 좀 했었고 이외에 또 이제 그 하나 말씀드렸던 그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나오는지에 대한 용역들도 좀 진행을 해보자라고 구청과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대광이나 뭐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서 서울시 입장도 신사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냈고요, 공문을 통해서. 돌봄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그 가족 정책이라던가 보건복지 정책에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원하시는 정책들이 좀 은평구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또 말씀드렸던 교통 현안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굉장히 변화가 되고 있고 또 그런 변화가 예정돼 있는데 그 변화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또 변화의 과정에서 혹시 이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분들이 없도록
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좀 저는 이제 크다고 생각하고, 우선 이제 대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계속해서 제가 이제 재선인데, 지금으로서는 다시 한번 좀 시의원의 3선을 도전해서 여러 가지 좀 추진해왔던 것들을 좀 마무리하고, 또 서울시 의회에서도 이제 3선이 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역할을 맡거든요. 지도부가 돼서 의회나 서울시나 지역을해서 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은 좀 이르긴 하지만 그렇게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이제 파란만장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과 충격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의원은 막론하고 또 이제 선출직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혼란과 충격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지방 의원이고 또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어떤 시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제 좀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역 주민들 만나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좀 지역에 밀착해서 민생을 챙기는 그런 지방으로서 역할들을 많이 하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에 이제 가게 된 것들이 그렇게 좀 주민들의 삶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좀 집중하고자 상임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런 것들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의정활동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꼬박 1년이 됐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가운데 겨우 2.2%만 복귀했는데요. 병원은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을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강원대병원 응급실 앞에 정상 진료한다는 내용의 안대문이 붙었습니다. 지난해 9월 성인 야간 진료를 중단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전공의에 이어 일부 교수들까지 떠나는 바람에 진료 시간을 줄였었는데 채용을 거쳐 지난달 24시간 진료를 재개한 겁니다. 하지만 완전 정상화된 건 아닙니다.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1년 넘게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6일 정부는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대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2025 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밀어붙이기라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돌아온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인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수련병원에 출근 중인 전공의는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 시점인 지난 6월 기준 인원의 약 7% 수준입니다. 레지던트는 9%가 출근하고 있고 인턴은 2%뿐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레지던트 모집을 실시했지만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 2.2%만이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전공의는 없기는 한데 지원자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달 다시 한번 모집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둘러싼 타협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빚어진 의정 갈등. 결국 승자 없이 의료 소비자만 1년째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의 공약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단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등 96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내년 말까지 교육감의 공약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